오늘 시장에서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오후장에 일부 종목들이 큰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호재일까 악재일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가 최근 들어서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도 1%가 올랐고, 여기서 만약 이 바닥을 깨가지고 내려간다면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 시점에서 이 저점을 깬다는 것 자체가 변동성을 더 주면서 크게 하락이 나온다는 뜻인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잠시 주춤을 하면서 또 최악의 상황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움직이는 미국 증시의 변동성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고, 계속적인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그런 악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관세를 강행하겠다고 그런 말들이 많이 보이고, 또 중국과 잘 해결하겠다, 협상하겠다, 이런 뉴스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띄우다 보니까 증시가 정신 차릴 수 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지수가 무조건 오를 것이다, 무조건 내릴 것이다, 이런 예측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매매 방법은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무리 없는 적절한 비중으로 들어가면서 그 다음날 시세를 주면은 빠르게 수익을 챙기거나 2, 3일 정도 최소한의 비중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괜찮고, 그리고 평소처럼 보고 있던 종목이 원하는 자리를 뚫어줄 때 들어가서 빠르게 먹고 나오는 방법이 지금 상태에서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매매한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대표적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를 매매하면서 좀 보고 있던 괜찮은 종목들을 몇 개 놓치긴 했지만, 여기서 매매를 하면서 오후장이 들어서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후장에는 최대한 매매를 자제하면서 이 2시부터 대법원 선고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번 대법원 선고를 요약한다면 2심 때보다 뇌물액과 횡령액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고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진 상태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겨우 반등을 하고, 반등도 큰 건 아니지만 겨우 하락해서 진정이 되고선 시간의 거래에서는 보합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2시 시작하자마자 차트를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기대감에 급등을 했다가 이게 말하는 도중에 실시간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다가 바로 주저앉아가지고 마이너스 2%까지 2.5%까지 빠졌다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레버리지와 함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레버리지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파기환송은 뇌물 혐의를 다시 판단하고 뇌물액과 횡령액을 재산정에서 형량을 좀 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실시간 중계를 했는데, 중계가 아니고 실시간 방송을 봤는데 2시부터 약 40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말 3마리랑 영재센터에 기부한 거, 이게 대법원에서 뇌물로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단으로 인하여 뇌물 혐의가 늘어나고, 만약 그 특정 경제범죄 그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는데 그 횡령액이 50억을 기준으로 합니다. 50억이 넘어서면은 형량이 훨씬 커질 것이고, 아니면 50억 미만이면은 최저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지만, 만약 50억 원으로 늘어난다면 그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는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2심 내용을 보니까 특검이 제시한 79억 원 중에 36억 원치만 재산 국외 도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1심을 깬 다음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번 파기환송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될지 또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떤 영향을 받나, 그냥 일단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그룹주들,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움직일 뿐이지 이것 때문에 지수가 휘청이거나 아니면 지수가 급등하거나 이런 사태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보면 호텔신라우가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특정 종목들만 이렇게 움직일 뿐이지 우리나라 증시는 평소에 매매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증시가 수급과 그런 재료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하루하루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서 이 증시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평소대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대신 비중을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적당한 비중, 손실을 생각하시고, 만약에 미국 증시가 폭락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그 다음날에 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면서 이런 분위기를 연출시킬 경우에 손절할 수 있는 금액을 좀 감당하고선 적당한 비중을 조절해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수급 상태를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기관과 외국인이 정확하게 상승 방향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계속 샀다 팔았다 반복하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부터 얘들을 따라다니면서 얘들과 똑같이 대응을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대응을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누적되는 금액을 봐야 됩니다. 얘들이 누적해서 얼마나 파냐, 이 누적되는 금액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번에 폭락했을 때도 갑자기 폭락을 안 했죠.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5월까지는 일봉상 황금선에 있었습니다. 5월까지는 주봉도 황금선에 있었고, 근데 이 5월부터 수급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5월부터 보시면 갑자기 외국인들이 대량 이탈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사주고, 그리고 기관들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갑자기 꾸준하게 매도, 이렇게 꾸준하게 매도가 쌓이면서 그 쌓인 것들이 한 방에 나오면서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이지, 이 수급이 어느 날은 샀다가 산다고 오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여기서 수급이 갑자기 엄청나게 좋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양매수로 이렇게 잠깐 오를 뿐이지 장기적으로 주식이 오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수급이 엄청나게 나쁘다, 이것도 단기간에 하락을 할 뿐이지, 그날 하락을 할 뿐이지 이게 무조건 지수가 바닥을 깨고선 완전히 망가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얼마나 누적이 되냐, 순매수든 순매도든 어떤 게 누적이 되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얘들도 뭐 공매도를 치든 주식을 팔아먹든 최대한 높은 가격에서 팔아먹거나 공매도를 쳐야 되기 때문에 한 방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얘들이 다 누적이 되면서 만약 순매도로 누적이 된다면 이 증시가 한 방에 빠지겠죠. 얘들이 빼고 싶을 때 뺍니다. 이때 보시면 마이너스 7% 빠진 날을 보시면 8월 5일 이 날을 보시면 이 수급이 평소보다 작습니다. 외국인이 겨우 300억 매도, 평소에는 1000억씩 매도하는데 겨우 300억 매도로 마이너스 7%를 빼버립니다. 그만큼 이런 게 누적되는 게 중요하고 어느 방향으로 누적이 되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개별 종목을 보더라도 수급이 어느 쪽으로 누적이 되냐 따라서 이 주가의 방향도 많이 갈리긴 합니다.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수급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된다면 주가는 단기간에 이렇게 오르는 것이고, 저게 매도로 누적이 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하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수급과 차트는 약간 좀 정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고, 한번 순매도 나온 것들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트론이 최근에 기관 쪽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저점을 찍었죠. 다 똑같습니다. 이게 수급이 얼마나 누적되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강한 매도가 나오면 단기간에 하락을 하고, 이렇게 누적이 되면은 주가는 다시 바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과 지수를 비교해 하셔서 이 지수의 수급도 계속적으로 매도가 쌓일 경우에 우리나라 증시도 이 매도가, 이 외국인들이 좀 적당한 물량을 팔아 먹었다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음봉이 갑자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저점, 뭐 저점이라고 하면 어느 방향을 잡더라도 편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뭐 저점이라 하면 586, 이것의 저점인 582, 이 582에서 586, 이 구간을 깨는 이런 음봉이 나온다면은 확실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주식이 상승으로 못 가고 종가 기준으로 아래 꼴이 없는 이런 음봉이 나온다면, 음봉이 나오고 나서 뭐 며칠 동안 반등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 어느 방향으로 누적되는지 자세히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오늘은 코스피도 꾸준하게 팔고 있죠. 최근에 한 달만 보더라도 8월 한 달 동안만 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날 말고는 좀 크게는 안 나가고 있지만 연기금이 계속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고 외국인은 꾸준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이 선물에서는 당연히 이 코스피 코스닥을 가지고 논다고 선물에서는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지만 결국에 1조를 산 다음에 3거래일째 크게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되는 수급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 현재 상태에서 저런 지수의 압박을 받으면서 지수 폭락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방망이를 짧게 단타로 대응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고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들이 SNS택이 아쉽게 이게 10,000원을 유지 못하면서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고점을 뚫어줄 때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사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다시 올라갈 때, 이런 것들은 확실히 올라갈 때, 어제 레이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레이 역시 지금 상태에서 수급이 약간 좀 낙치성 수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고점을 뚫어줄 것 같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수익 면에서는 확실합니다. 뭐 지금 사서 고점을 뚫어주면 수익이 좀 커지겠지만, 만약 지금 샀는데 저 수급이 낚시라면, 거짓 수급이라면 이 주가가 다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확실하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오텍도 이 종가 기준으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을 뚫어줘야지 살 텐데, 이게 거래량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승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때, 확실한 상승이 나올 때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고점에서 멀어진 종목들은 삭제를 하고 다른 종목을 새로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업데이트하면서 내 기준이 맞을 때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 눌림목 매매나 어떨 때 매수를 하냐, 이런 것들은 제가 매매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리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 영상도 곧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는 오늘 이거를 오전에 매매했습니다. 오후장에는 그냥 구경만 했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웬만하면 그 이슈의 상승을 예상해서 투기성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그냥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선 편하게 현금화를 하면서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오늘 하락이 아니고 상승을 하였다면 뭐 그런 수익을 계속 쫓아다니다 보면 그런 매매를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그 전에 좀 팔아서 현금화를 하시고 좀 여유롭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파워넷은 오늘 고점. 이런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뜨고선 음봉이 뜰 때는 매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장대 양봉이 뜨고 눌림목 이후에 이 눌림목을 돌파하는 그런 양봉이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하면 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도 이거는 약간 좀 추세를 벗어나는 양봉,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멀쩡하긴 하지만 이거 말고 다른 종목을 지켜보겠습니다. 체리브루가 오늘까지 시세를 주었고, 이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매한다고 이거 아쉽게 매매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빨리 급등을 하는 바람에 이거는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고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파워넷은 지켜보다가 5,000원을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호가 단위죠. 호가 단위가 5,000원부터 10원 단위로 바뀌는데 5,000원을 사수해 주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 수급이 어제 이후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도 이틀째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2위가 HLB. 수급이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몇 개 종목 빼고는 거의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게 수급이 계속 유지되면서 바이오 종목들의 좀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매를 했지만 약간 변동성이 없어서 아쉬웠고, 이것도 이제 꾸준하게 기관들이 들어온다면 이 하락에서, 지독한 하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올라가다가 외국인이 이렇게 대놓고 누른다면은 외국인의 물량으로 인해서 좀 올라가기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일단은 이것보다는 좀 변동성이 활발한 그런 바이오 종목이나 당일 좀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딱히 종목들을 분류를 안 하고 새로 추가를 하지 않고, 이것도 오늘 좀 시세를 줄 줄 알고 기대했는데 변동성을 조금이라도 줄까 계속 보고 있었는데 반응을 주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블루, 이거는 완벽하게 시초가가 10,000원 넘게 잡혔는데 이 시초가에 250원, 이 200원 선을 돌파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돌파하려다가 눌리고 9,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9,700원, 9,800원이면 또다시 시도를 하겠지만 오늘 저점이 8,200원, 마이너스 12%까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좀 마음고생이 심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삭제를 하고서 다른 종목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을 정리했고, 내일 시장은 거래량 급증과 변동성 완화 장치를 통해서 어떤 종목이 뜨는지 찾아서 내일 당일날 뜨는 종목을 찾아가지고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마니커 FNG 34만 주 쌓아놓은 거 보니까 시간의 거래 대놓고 올리기 위해서 쌓아놨습니다. 140만 주 쌓고 시초가에 상한가 만들고 장대음봉, 뭐 이런 경우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니까 시간의 거래는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와중에 이 레버리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인버스는 마이너스 거의 0.8%. 시원시원하게 움직이죠. 요즘에 지수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심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을 살펴봤고, 내일 시장에서는 시간에 오르는 종목보다는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었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올랐고, 많이 올라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좀 강하게 두 번 뜬 종목은 그 뒤로 좀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한 번쯤은 좀 감당이 되는데 두 번은 좀 먹을 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좀 함부로 접근하기가 힘들고 오늘은 딱히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는 그냥 내일 시장에서 떠오르는 종목을 매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